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출발합니다. 이 산타가 날짜를 착각했을까요? 산타랠리 오늘만큼은 오지 않았네요.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결국에 깨트렸고 코스닥 지수도 장 막판에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85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좀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선물 같은 업종들이 있었죠. 반도체와 헬스케어 업종들은 그래도 좀 힘을 내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선물 같은 정보들 잔뜩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주식 쇼핑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되는 종목 카텔의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선물을 선물해드릴 루돌프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과 또 함께 할 건데요. 그 함께하기 이전에 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노란 톡방으로 돌아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더욱 간단하게 또 진행해 드릴게요. 허기웅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루돌프 머리띠까지 하셨는데 또 핫한 선물도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 30 넘어가지고 이런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 시키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이거 예쁘게 또 한번 시키셨다고 달아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또 어떡합니까? 네. 네. 네, 오늘도 좋습니다. 핫한 또 주식 선물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제 성장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급등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좀 급등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해주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내가 돈을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현금화 해놓고 좀 기다려보자, 좀 확실해질 때 다시 한번 투자하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좀 장 막판에 매도세가 좀 나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지수 자체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마땅히 큰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 호재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급등 현상으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다시 말하면 명분 없는 상승은 명분 없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호재들이 없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서 갑자기 내 종목을 버리고 올라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유망한 업황을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구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을 현금으로 때려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돈을 빌려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은 대출이 잘 안 나왔어요.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았고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시장 자체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업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산 효과라든지 그리고 내년 AI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나 연구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가 새로 개편이 되면서 이쪽 분야에 엮여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CXL 관련된 업종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업황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엔 반드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 낙수 효과를 받고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들을 선침해하시는 습관을 계속해서 들이셔야 된다라는 점 주목을 하셔서 이번 시장에 매매를 잘 하시게 되면 아마 이번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400선 밑으로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2400선까지 내려간 이후에 지지를 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2400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방향성은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장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산타랠리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도 2400선은 지켜질 거다. 또 그리고 업황이 유망한 업황은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인 만큼 또 어떠한 고민점들이 들고 왔을지 또 참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 15분 시간 동안 최대한 선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가터치 종목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이거 손절할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언제 오를까요? 라고 왔습니다. 메가터치 오늘 종가 5,270원이었는데요. 메가터치가 올해 11월 9일 날 신규 상장을 했네요. 신규 상장주인 만큼 아무래도 위험성을 또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메가터치? 일단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제가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모양새고 지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라는 건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규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중은 10% 이하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종목을 분석을 하시는 게 제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메가터치 7,1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7,100원이 조금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는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그 시작 단계에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만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물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나 남들이 물려 있었던 종목들까지 내년 총선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본전가를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메가터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적인 전망이나 업황적인 전망, 개별 호재로 봤을 때도 7,100원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지금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점 깨지면 이 종목은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 4,48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4,480원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손절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고 7,100원까지 매수가까지 올라갔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터치 본전가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저점이 깨졌을 시에는 그때는 손절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받으시려면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새해 소망님께서 보내주신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14,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물려 계십니다. 상담 꼭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님, 앵커님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새해 소망님. 하이드로 리튬 오늘 종가 7,820원입니다. 손실이 엄청나신데요. 리튬 관련주 사실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하이드로 리튬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리튬 관련주입니다. 자, 리튬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리튬은 공급 과잉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라는 건 전기차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이게 전망성이 너무 좋다라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리튬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해낸 상황인 거죠. 네. 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힘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의 재고가 다 소진이 되기까지는 거의 한 2025년도까지는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세를 전망하는 연구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점마저 깨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저점을 깨주게 되면 손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수가도 낮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3,000원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건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추가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더 내려가거나 혹은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더 좋은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보성님께서 보내주신 한전기술입니다. 매수가는 66,000원이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한전기술 오늘 62,5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본전가까지 당연히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한전기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66,0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는 차트 하단과 상단을 비교해 봤을 때 딱 중간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한번 방향성을 보여줄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각수렴의 꼭지점에서는 보통 상방이든 하방이든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21선 위에서 캔들이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21선만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상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66,000원대 매수가까지는 만약에 21선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95,000원 선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8,000원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1차 목표가는 95,000원 정도로 잡고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우선 9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님께서 보내주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매수가는 46,200원이고요. 비중 12%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오늘 종가 47,850원에 마무리해주면서 15%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면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신규 상장주로서 사실 2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약수익 구간이면 아무래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저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는요, 항상 내가 수익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수익도 먹어본 놈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수익권에서 큰 비중을 수익 실현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내가 수익을 보는 매도하는 연습을 기르셔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컨퍼런스도 남아있고, 이제 첨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기술 바이오테크 기업 쪽에서 보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까지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저항선이라든지 지지선이 견고하게 나타나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한 7만 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솔방울님께서 보내주신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14,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 있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오늘 11,900원에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고점 부근이 11월 24일에 14,360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일파마홀딩스?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차트상 위치도 하단에서 머물러주고 있고 바닥도 잘 잡아주고 있어요. 9,1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쌍바닥 구간 만들어주면서 상승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14,200원 포인트에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해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한 거래량까지 실려준 이런 하락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4,200원 매수가까지 간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나 상승할 가능성은 좋습니다만 14,2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4,200원까지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중을 50% 정도는 덜어내세요.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하는 걸 최우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매물대 두꺼운 구간인 12,000원 부근에 다시 진입을 했을 때 재차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50%를 덜어냈는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하시면 수익권까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대응 전략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탐파님께서 보내주신 BH입니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꽤 되십니다. 50%인데요. BH 오늘 종가 21,000원에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시고 손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변동성이 많아 보여요. BH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BH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가는 그림은 그려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매물대에 딱 걸려가지고 매물대를 소화해주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하고 조정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고점은 29,350원이고요. 그리고 저점 잡은 구간이 18,200원.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7,000원대예요. 그래서 이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 지수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매물대 두꺼운 구간을 뚫어주느냐 뚫어주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25,000원대에서 23,000원 그 사이에 이 종목을 이 BH를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근을 뚫어주려면 강력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는 그 거래량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를 쉽사리 뚫어주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BH 같은 경우에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인 4월쯤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단 이 종목도 크게 수익까지는 욕심을 보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 오시게 되시면 이 종목을 전량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이 종목 너무 큰 욕심보다는 본전가가 왔을 때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 가보겠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네오님의 종목이고요. 57,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30% 있고요. 앞으로 전망과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왔어요. 한미반도체 오늘 종가 58,6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 구간이신데 전 고점이 11월 10일 67,9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네요. 오늘 반도체 업황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쪽으로 해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또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황이 좋고 아무리 이 종목에 대한 재무도 좋고 실적도 탄탄하고 영업이익도 잘 내준다 한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계속 팔아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확실히 손절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수익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전망성이 좋고 HBM 업황 자체가 내년에도 AI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런 호재가 있다 한들 이미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 자체는 좋으나 차트상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부분에서 저는 한 50%에서 80% 정도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다가 시간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 멘트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실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고점에 위치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손절가는 한 56,500원 정도로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67,000원 정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중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덜어내서 수익으로 챙겨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 상담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는데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루돌프 뿔을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들어보니까 만족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제가 이래 보여도 나이가 35입니다. 내일 36이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좀 철딱서니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루돌프처럼 선물을 좀 오늘 잔뜩 안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상담 코너에서도 그랬고 오늘 잠시 뒤에 나눠볼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정말 잘 갔잖아요. 반도체주가 앞으로 어떻게 좀 내년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기정사실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어제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이 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그쵸. 목표치가 계속해서 이제 상향되고 있는 모습 또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좀 근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새로운 AI 반도체 칩에 대한 이런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 반도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바로 공급 과잉이에요. 네. 재고가 어느 정도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싼 가격에 이 반도체를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감산 효과 덕분에 오히려 공급자 우위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과 좋은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는 제가 이제 상담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좀 전체적으로 호황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 하나나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 비용이 그쵸. 소모가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유보율이 좀 굉장히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자금 출처가 좀 불분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결국에는 대출을 받거나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게 되거나 특히나 이제 이자 같은 그 부담 때문에 연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첨생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규제라면 규제랄 것이 임상도 1상하고 2상하고 3상까지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나왔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1상 성공하고 2상 또 성공했는데 기다려야 되고. 3상 나왔는데 갑자기 뭐 이게 무산됐대요. 그럼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란 말이죠. 하지만 이 1상, 2상, 3상 이 까다로운 절차도 2상 정도로 줄여버리게 되고 전반적인 규제도 완화되게 되면 제약바이오들이 좀 날개를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심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추세는 내년 1월에서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반도체 잘 가고 제약바이오가 잘 간다면 우리 시장 지수 자체가 상승폭이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2024년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높게 좀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이. 24년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에 이제 가장 기대해볼 만한 그 이벤트는 총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년 4월까지 이제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쭉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 관련된 테마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런 좀 정책적으로 엮여 있거나 인맥적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분들도 탈출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내 종목이 뭐 손실이 크니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 4월까지는 HTS든 MTS든 좀 집중해서 보시고 내가 탈출할 기회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과감히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내 묵혀있던 그 아픔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심히 HTS, MTS 주식창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심히 좀 HTS나 MTS를 보시기를 권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게 시장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1000개 기법으로 좀 그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00개 기법을 이 시간에 배워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원칙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개 기법 어떤 기법인지부터 오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 지수가 2,400까지 떨어진다 한들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업황에 상관없이 이 종목이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 종목이 이상급등 형상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실제 지금 시장만 보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특히나 이 저점에서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들이 이게 이런 호재가 있었어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 정말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이 바로 천국의 계단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혹시 그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 뭔지 아시나요?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요? 네네. 연꽃일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 1000개 기법도 그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진흙이라고 하면 좀 더럽고 네. 지저분하고 사람들의 관심에 밖에 있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보통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는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100%, 200% 상승이 네.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들도 상승을 합니다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30%, 뭐 60%, 짧게는 뭐 10%, 20% 정도의 수익을 바라시는 것 같은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바라시잖아요. 정말 내가 한 번에 원금 회복을 하고 있을 정도의 큰 수익폭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세력주고요. 이 세력주들은 이 진흙 속에 시장에 정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가다 갑자기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금 회복부터 계좌 역전까지 꿈꾸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꽃 같은 계좌의 수익률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이 시간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000개 기법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000개 기법이 무엇이며 또 포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고 세력들이 호재를 터뜨렸을 때 차익 실현을 할 때 우리도 같이 차익 실현을 한다면 우리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만든 게 바로 1000개 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00개 기법은요, 세력들이 매집한 이후에 갑자기 주가를 상승하면서 주가가 V자 반등을 하는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게 누구나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초등학생도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쉽고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는 의미도요. 이렇게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 마찬가지 뜻이겠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조건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용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1000개 기법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드릴 건데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익을 보고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무브넥스랑 현대바이오 이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저점에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걸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 받아가시고 종목을 검색하세요. 1000개 기법을 설치하신 이후에 그럼 이 파란색 기둥 하나가 보이실 건데요. 이 파란색 기둥이 의미하는 게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기둥 하나로 이게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이구나 라는 걸 굉장히 간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바로 들어가냐?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하나의 조건만 만족시키게 되면 바로 매수 타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000개 계단이라고 해서 이 계단이 총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세 번째 계단은 빨간색 굵은 선이 바로 세 번째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돼요. 어떠할 때? 일단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를 해줬죠. 옆에 한국 무브넥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결과만 말씀드리게 되면 5,000원대에서 9,400원까지 거의 9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개 기법만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게 되면 우리는 과감히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손절폭이 5%에서 10% 정도 정말 짧아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여러 종목을 본다 한들 90%, 100%, 150% 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천개 기법이기 때문에 몇 번의 손절은 두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현대바이오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이 규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 파란색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인 세 번째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를 해줬을 때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되고 첫 번째 계단 검정색 굵은 선을 이탈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 그렇게 홀딩해서 가져갔더니 41,200원까지 저점 부근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자, 이게 천개 기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도 같이 매집을 하고 팔 때 나도 같이 파는 항상 고점에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 바로 천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천개 기법 받아가시고 원칙 투자하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천개 기법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저 기둥과 세 개의 계단만 있다면 나도 혼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가 그 자료들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링크를 뜨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천개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다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천개 기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던 종목 중에 천개 기법이 떴던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정말 반도체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간 종목들을 쭉 한번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엄청 많았고요. 오후장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이 반도체가 대다수였고 ETF까지 오늘 싸그리 잘 갔습니다. 오늘 TLB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고가가 32,25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언제 떴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TLB 오늘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내가 이 종목을 좀 예전에 사놓을 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으니까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닌가? 아,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은 천개 기법을 받아 가셔야죠. 왜냐하면 천개 기법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매집을 해서 지금은 행복한 고민만 하시면 돼요. 아, 이 고점에 팔았으면 수익을 더 볼 수 있었던 건데 아쉽네. 아쉽네. 네. 너무 여유롭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LB가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한 모멘텀은 역시나 CXL입니다. 그래서 제가 CXL에 대해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HBM의 다음 차세대 반도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추구하는 그런 목적성은 뭐냐면요. 크기는 작아지고 처리 시간은 짧아지고요. 크기는 작아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에 비해서 HBM 반도체가 훨씬 그 미래에 대한 그 요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었다라고 보면요. CXL은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상위 호환 버전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HBM 쪽에서 CXL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가게 되고요. 이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이 CX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자율주행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앞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TLB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1000개 기법은 과연 언제 포착이 됐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여러 번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죠. 가장 왼쪽에 이 1000개 기둥이 떠졌을 때는 손절 라인,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단을 터치해주면서 5%에서 10%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전문가님, 1000개 기법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손절도 나면 저 손실 보고 어떡하죠? 아니, 손실 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단, 그 손실폭을 줄이는 거고요. 내가 수익을 볼 때는 정말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아무리 유명한 주식 투자자도요, 손절을 안 하고 수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 첫 번째 기둥이 나와줬을 때 한 5% 정도의 손실 구간이 분명히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거의 15,000원대에서 3만 원까지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1000개 기법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처음에 5% 정도 손절, 그리고 두 번째 90% 이상의 수익률을 1차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쌍봉 그려주면서 거래량 없는 하락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1000개 기둥이 다시 한번 나와줬습니다.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7,000원대에서 22,000원대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해줬죠. 그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면서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을 돌파해주면서 32,25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1000개 기둥을 통해서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개 기둥으로 TLB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26%, 27%에 가까운 수익률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중요한 건 TLB가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물대 중간 부분에 걸려 있어요. 완전히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밑으로 꺾여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장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장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TLB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이제 좀 진입하고 오늘 고점까지만 올라가도 난 좀 수익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화요일장을 보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 TLB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시간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52주 신고가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 고점이 6,690원까지 간 종목입니다. 저희가 목표가로 제시한 금액이 4,9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벌써 60%가 넘긴 종목입니다. 반도체 잘 간다 뭐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시노펙스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프로 엔잡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이 딱 프로 엔잡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터치스크린 휴대폰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쪽으로는 맞아요. 혈액 투석 관련 의료기기도 제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공기정화 필터도 만들고 있고 정수기 필터도 만들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시노펙스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야 쪽으로도 충분히 전망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제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은 11월 3일 날 추천드렸어요.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제가 지금 추천드렸으면 에이 뭐야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좋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방송을 돌려보셔도 됩니다. 제가 11월 3일 날도 같은 모멘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추천을 드렸어요. 네. 팔방 미인 같은 종목이다, 엔잡러 같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근거는 당연히 천개 기법이고요. 그리고 그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떤 호재로든 종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바닥을 기면서 2,000원대에서 거의 막 바닥을 기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시세를 한번 분출해줬습니다.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실어줬다라는 건 시장에 한번 이 시노펙스란 종목을 알리는 거예요. 너네 이 시노펙스란 종목 모르지? 한번 급등한 거 보니까 이 종목 좀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하면서 개미들 꼬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진짜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럼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개미들만 다 털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개 기둥이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가 떠졌습니다. 120일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1000개 기둥이 3개가 밀집해서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는 세력들이 매집하는 힘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강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상승을 이어갔는데 매물대를 한 번에 3개나 바로바로 뚫어주는 장대 양봉, 특히나 거래량이 굉장히 실렸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 세력들의 세력들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출현해준 이후에 매물대 뚫어주고 그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6,690원 고점 찍고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시세가 좀 밀려준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저는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한 7,000원대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노펙스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노펙스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하던 그 당시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정말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원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60%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다 드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좀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어제랑 오늘 조금 고가가 비슷하긴 한데 어제가 살짝 더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38,950원까지 어제 올랐던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은 특이사항이 12월 달 들어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목표가랑 살짝 차이가 안 나요. 이 종목 크게 더 한번 띄워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국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랑도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혈육병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AI 암 진단 이쪽으로도 엮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테마랑도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의 살짝 밑에 있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에서 살짝 못 미치는 이유가 결국 두꺼운 매물대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목표가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는 50% 정도는 덜어내셔라.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시고 2차 목표가로는 한 42,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대응 전략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W 중해제약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나중에 목표가에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 그때는 50% 정도를 덜어내시기를 권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 한 번 더 바라보십니다. 2차 목표가로는 42,5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살짝 목표가에 밑도는 종목이긴 한데요. 어제 고점이 나온 종목입니다. 어제 고가가 5,280원까지 올라가면서 5,500원이랑 아주 살짝 차이 나는 종목이에요. 수익률이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은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잉크젯 사업이 본업인데 잉크젯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업도 잘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다 하는 거네요. 좋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이런 시장 속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거의 다 이런 팔방미인 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하나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는 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게 단기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윙 투자나 가치 투자나 혹은 장기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고 하신다라면 이런 어떤 호재에 대한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수가 4,535원, 목표가 5,5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구간입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 내년 1월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 이상에는 4월쯤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B솔루션 정말 다재다능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 관점 유지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펨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고점이 18,500원. 벌써 단기간에 500원 살짝 밑도는 종목입니다. 딱 동전 한 개예요. 이 종목 얼마나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쪽에서 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무상증자 이슈도 아직까지는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개 기둥이 단기간에 2개가 떠졌습니다. 아까 3개 뜨고 거의 66%까지 올라간 경우의 수도 한번 보셨기 때문에 보통 2개가 뜨게 되면 그 기대폭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종가 마감 부분이 매물대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매물대는 더 이상 저항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지지선을 디딤돌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또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가지고 계시면 목표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안심하시고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펨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 관점 유지하셨네요. 그럼 저희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일에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얀 눈이 내려올 때 좀 소원도 비시면서 2024년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길 함께 소원을 비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 같은 정보들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